장마와 무더위가 함께 찾아오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여름철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대전시 의사회 서지원 감염병 대책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최근에 당진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식품 식중독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식품 식중독에 걸렸을 때 의심 증상은 무엇이고 내가 이것이 걸렸다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식중독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균이나 세균의 독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위장관 증상들을 주로 이제 저희가 식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식중독은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뭐 반나절이라든가 하루 정도 지나면서 복통이라든가 또는 설사, 구역 구토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때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에 진료를 보셔서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고 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예방 대책으로서는 의심스러운 음식들은 먹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네. 그 음식이 보관을 잘 해서 네. 그 상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식중독으로 의심이 될 때 보통 이제 구역 구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복통이 발생하면서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어떤 분들은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지사제를 불편하시니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마냥 좋지만은 않다면서요? 예, 그 제일 설사가 무서운 것은 이제 환자가 설사를 하면서 몸에 체액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고 그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환자가 깔아지기 때문에 그 설사를 멈추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또 설사한다고 무조건 안 먹는 분들도 있어서 네. 그런 분들은 대개 우리가 설사를 하더라도 물이나 이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그 장에서 흡수는 다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액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설사가 너무 심해서 이제 깔아질 때는 지사제나 이런 것들을 써서 설사 양을 줄여주는 것이 환자 회복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사제를 너무 조기부터 많이 쓰게 되면 환자들의 장에 부담이 많이 가서 장이 망가지거나 그럴 수 있어 사용에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은 세균의 독소에 의한 식중독 그리고 또 세균에 의한 식중독이 있는데 원인을 잘 알고 그에 따른 또 처방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장마로 인해서 수해 지역에서 또 이 물로 전염되는 수인성 감염병에 대한 또 우려가 또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수인성 감염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수인성 감염병은 그 물을 통해서 이제 그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제일 흔한 건 옛날에 콜레라, 그다음에 장티푸스, 또 요즘에 또 비브리오 폐혈증, 그다음에 노로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마가 있고 홍수 피해가 나면 지금 이런 질환들이 많이 발생해서 환자들이 설사병 쪽으로 많이 발생되는데 특히 세균 감염이 이루어지면 열이나 발열이 많이 나면서 환자들이 깔아지고 그 힘들어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끓여 먹는다든지 또는 그 오염된 물로 음식을 처치하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음식도 충분히 한 70도 이상 중심 온도가 올라가도록 요리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 수인성 매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이렇게 날것 음식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회나 이런 날것 음식을 드시면은 말씀하신 수인성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또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특히 그 바닷물의 수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비브리오 균들이 많이 증식할 수 있어서 그것이 도마라든가 행주, 칼 이런 데 묻어가게 되면 꼭 그 횟감이나 뭐 이런 수산물이 아니더라도 그 병이 옮아갈 수 있어서 그런 조리기구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또 폭염이 올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오면서 이런 날씨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특히나 온열 질환도 저희가 좀 염려가 되는 것이 일사병 그리고 열사병 등 이 대표적인 온열 질환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또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예, 일사병은 이제 저희가 보통 열사병이라고도 같이 하는데요. 그 열사병, 열피로, 열경련, 열허탈 뭐 이런 여러 가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환자들이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요. 열사병 같은 경우는 그 열이 높아서 우리 몸의 체온 중추가 그 기능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열이 한 40도 이상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환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생기면 바로 시원한 곳으로 환자를 옮겨서 그 몸의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고 정 안 되면 얼음 잔뜩 그 수조에 채워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어서 중심 온도를 40도에서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외에 그 피로나 열 허탈 같은 경우는 몸에 수분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체온도 시원하게 내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탈수가 되지 않도록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열 부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그 다리 쪽으로 그 피부가 그 피부 쪽으로 그 수분이 몰리면서 몸의 그 중심 쪽에서는 오히려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다리를 올려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더운 곳에서 일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환기가 잘 되도록 해주면서 환자분들이 시원한 곳에 쉴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을 유지해 주는 것이 그러한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여름철은 뭐 저희가 그 가장 중요한 너무 덥지 않도록 유지해주고 그다음에 탈수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하는데 너무 또 맹물만 마시면 몸에 전해질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온 음료 같은 것들 같이 마셔주고 커피나 이런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수분을 많이 뽑아가기 때문에 좀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물을 마셔주고 그리고 너무 기온이 높을 때에는 또 활동하지 않는 것, 일하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하겠고 무엇보다도 여름철 식중독 때문에 음식을 잘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